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 잠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로 해놓고서 딴소리 아시안 게임 얘기 그게 또 이제 맥락이 연결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연결이 되지. 거기 이어지는 얘기 오늘 한번. 그래. 사실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해놓고선 경기장도 없고 아무 인프라도 없어서 결국 다시 반납한 거잖아. 그러면 그걸 우리 같이 유치해보자라고 마음먹었던 당시 대통령부터 해서 그 관료 수뇌부들의 마음은 어떻겠어. 지금 와서 듣는 우리도 참, 야, 이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냐 하면서 허허 웃었지만. 대굴욕이죠. 그렇지. 그래서 잠실에서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 뭐냐면, 아니 담당 공무원들이 말이야.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는데 잠실에서 매립공사가 시작됐다고? 아니 우리가 인허가를 준 적이 없는데 다른 잠실인가? 이게 뭔 소리야? 빨리 경기장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잠실을 매립해서 일부 지역을 경기장을 짓기로 위한 크고 적극적인 포석이었어. 타운을 만들자. 그렇지. 경기장 거기 하나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야구장도 있고, 그렇지.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잠실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빨랐고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압구정, 반포, 구이동, 동부이천동 이런 쪽을 그리고 여의도까지 해서 매립해서 집 지어서 엄청난 떼부자 다시 매립해서 집 지어서 또 엄청난 떼부자 이게 계속 됐다가 활용점점을 찍은 게 잠실이야. 일단 한 바퀴 두 바퀴 제대로 막 계속 돌려봤잖아. 최적의 프로세스를 알았어. 한겨울에 매립공사를 시작한 거야. 그 이유가 두 가지야. 첫째 뭘까? 한겨울에 매립공사를 시작했다. 왜죠? 언제 해야 돼? 강의 노면이 드러났을 때 해야지. 공사라는 건 장마철 빼고 여름에 하는 거잖아.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겨울은 공사 못 해. 그런데 겨울에 그 공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강 수위가 낮아져 있으니까 노면 드러났을 때 뚝 쌓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공사 난이도가 달라지죠. 그렇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 겨울철엔 우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친다고 하잖아. 네. 많이 있구나. 남아 돌거든. 인건비 싸게 줘도 오거든. 그리고 우리 그 현대 건설이든 동부 건설이든 삼부 토건이든 내부에 내근하는 직원들도 한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없어. 그러면 얘네들 아주 심하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얘네들은 겨울철엔 월급을 꽁으로 가져가. 이게 농한기가 아니라 이제 건한기가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까지 활용하면 되니까 겨울철이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이제 기간이지. 이해가 가요. 네. 그렇지.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 이제 얘네들이 안 거야. 매립을 싸게 하는 방법을. 뭘까? 거기에 뭘로 이걸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한겨울이 돼서 근처에 있는 토사든 이런 것들을 다 채워 넣는데도 이게 모자라. 그러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구의역 근처 현대건설이 개발할 때 그때 뭘로 매립했는지 얘기해 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용준 PD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겨울철에는 어떤 쓰레기가 대규모로 나오냐 하면 연탄재지. 이건 맞췄어요. 연탄재 나왔어요. 최고로 매립하기 좋은 재질이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서울 각 지역에 있는 연탄재를 모아다가 거기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야. 연탄재만 버렸겠어? 쓰레기도 다 버리는 거지. 그 당시 무슨 뭐 환경규제가 뭐가 있고 매립한 땅이 이게 살색이 되겠는데요? 캐보면 그럴 거다 진짜. 그래서 거기다가 연탄재부터 해서 제일 쓰레기 많이 나오는 시절에 그걸 해야 되니 겨울이 최적기인 거야. 한참 매립공사를 이제 막바지로 매립공사가 아니라 매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뚝을 더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야,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국가와 이 기업이 혼연일체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게 매립공사 해야 되는데요. 청평댐 발전 잠시 중단해 주세요. 진짜. 수위 때문에? 청평댐 잠시 가동 중단해 주세요. 그거를 부탁을 해. 거기 경기장 빨리 세울 거죠? 네. 예.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 토해낸 거. 자, 청평댐 스톱! 옛날에 단전 단수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 아시안 게임 하나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저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전폭적인 지원 뒤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공기 단축. 그럼 뭐가 세이브돼? 아, 인건비죠. 돈이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잠실 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확실하게 기반을 다진 거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들 기업들보다 돈 많은 사람 없을 수준까지 돈을 벌게 됐어. 레벨업이 됐네요. 레벨업이 된 거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한국의 이런 역사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아, 교수님, 그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 누가 돈 못 법니까? 내가 반 이상은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일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경인개발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참여했던 5개 기업을 얘기해 보면 대림, 현대, 그 다음에 삼부, 동아, 그 다음에 하나가 갑자기 하나가 어디? 극동 맞아, 극동까지. 근데 그 중에 남아 있는 제대로 된 회사 몇 개 남았어? 현대하고 대림 말고 사실은 그렇죠. 없어진 거나 네. 다름없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부는 내가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 못 한다는 게 조피디님은 어느 정도 내가 사재가 있으면 만족하겠어? 재산. 100억 있으면은 PD 때려칩니다. 그 비율을 또 그렇게 하나? 자, 100억. 아니, 사람들 다 그렇잖아, 네, 사실. 그럼요. 그런데 100억 있으면 누가 지금 다니는 회사 누가 다니겠어, 사실. 네. 그런데 100억이 아니라 당대 최고 부자로 몇천억 부자가 됐는데 누구는 또 일을 시작해. 맞아요. 누구는 또 잠을 안 자. 자, 다시 올릴게요. 아니. 아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나 봐요, 제가. 형도 사실이야. 야. 형도 뭐 그 반열에 가겠어. 근데 이게 놀라워. 아니, 이 정도 부자 됐으면 흔히 말해서 그렇죠. 뭐 주색 잡기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노름에 손댈 수도 있고 자식들은 다 망가지고 본인도 뭐 마약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런 사람 많잖아, 그렇죠. 솔직히.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을 말씀드려볼게. 전 세계가 이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의 그럼요. CEO니까. 지전적인. 배 만들어 보자. 야, 우리 중동 가보자. 우리도 한번 지어보자.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만들어 보자. 자동차도 해보자. 반도체도 했었잖아. 현대반도체가 있었죠.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야. 그게 무조건 그 뭐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럼 다 되고 나도 될 수 있다. 이건 너무 또 앞서 나간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줬지만 1970년대, 60년대 여기 재계서열이 있어요. 이 중에 지금 그 기업 그대로 자손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도 아니라 4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 그 선대 회장이든 선선대 회장이 반드시 기업가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일단 다 매몰로 그냥 국가 덕분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겠구만, 땅 투기해서 다 돈 벌었구만,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일부는 진짜 땅 투기만 해서 돈 벌고 제대로 사업 안 하고 뭐 흔히 말해서 주색 잡기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근로자들 처우 개선 안 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 크게 위에까지 일으켜서 공적 자금 투여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도 누군지 금방 아까 그 5개 기업 중에서 금방 나올 거고요. IMF 위안위기 때 다 우리 구제금융 하는데 어딘지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산업에서 자리매김한 회장들은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드디어 잠실이 매립했는데 잠실에 하필 경기장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또 말해줄게. 뚝을 쌓았더니만 당초 계산할 때와 달리 갑자기 노면으로 드러난 땅이 엄청 많아졌어. 이것도 내가 숫자 찾아왔거든. 네. 잠실지구 공유수면 매립으로 국가가 토지 이외에 거기에 얻게 될 수 있는 처음 부지로 계산된 거는 전부 다 합치면 75만 평이라고 보면 돼. 75만 평. 와. 그런데 이 땅은 뭐야? 여기도 물이 안 생기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얻은 땅이 48만 평이에요. 야, 그러면은 거의 120만 평 정도가
확보가 된 거네요. 그렇지. 근데 75만 평은 당초 약속된 그 부지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고 건설회사랑 다 합의 본 거니까. 근데 45만 평의 땅이 그냥 꽁으로 생긴 거야. 이 꽁으로 생긴 거는 공유 수면이라고 했잖아. 누구 거? 나라 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꽁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더 했더니 원래 건설회사랑 합의 봐서 생긴 땅이 요만큼 있는데 그 옆에 또 꽁으로 생기고 또 했더니 또 꽁으로 생겼어. 아, 물길 바꿔놨더니 여기도 물이 안 들어오고. 막 그렇게 돼버린 거지. 흙 조금 쌓으니까 그냥 땅 되고. 그래서 국가의 그 개망신을 여기서 수습하자. 어. 우리가 언제 우리도 전 아시아인들에게 깜짝 놀랄 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최고의 올림픽 스타디움을 지어보자. 거기에 바로 70년 초반부터 낙점이 돼 있었던 거야. 아. 이게 88 서울 올림픽, 86년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예행 연습하려고 86년 아시안 게임 유치한 거잖아. 그렇죠. 그 예행 연습이라는 것도 왜 생각했겠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찬찬히 준비해야 돼. 아니, 그리고 그 정도 이제 부지가 마련되고 재원이 마련되면 이거는 꿈이 아시안 게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올림픽이다. 그럼. 올림픽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올림픽 개최하기로 확정되거나 아시안 게임 개최하기로 확정된 그 즈음부터 잠실 쪽에 그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 전부터 이미. 그렇지. 70년 결국 아시안 게임 태국에서 연걸 그걸 TV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던 대통령부터 각 강요가 그거 보고 일을 뻑뻑 하는 거지. 반드시 두고 봐라. 담배도 더 많이 피죠. 그래서 그때부터 잠실에는 올림픽 경기장 등이 들어갈 낙점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행보는 또 다음 시간에.